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목소리에 좀 힘을 주고 방송을 해도 되는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좀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였고요. 한 줄기 빛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조금 잘렸네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일단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가 5월 달에 잘 안 됐던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글로벌 펀더멘탈 자체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강대강으로 나가면서 안 좋은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환율 전쟁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 무역 전쟁,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 뭐 브렉시트, 여러 가지 문제로 글로벌 이슈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우리나라도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여러모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금화를 하지 못했던 거, 4월 이후에 이런 시그널을 줬었거든요. 그리고 인버스를 하지 못했던, 현금화를 못하면 인버스를 하라. 이제 저의 이제 투자 원칙입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이거 어저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장 컸던 실수는 사실은 지나친 낙관이었습니다. 이게 대세 하락장에서도 하루 이틀 이렇게 꿈틀꿈틀 반등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또는 뭐 요때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한두 번 반등할 때 낙관을 하게 되죠. 특히나 개인들이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글로벌 펀더멘탈을 공부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들을 제일 실수하셨던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댓글들 보고 있는데 응원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빠져도 사실은 뭐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그때 빠질 때 오히려 기회인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개인들이 그거를 기다리기 힘든 거죠. 오늘 샀으면 내일 10% 올라야 오른 거고 적어도 한 일주일 내내, 일주일이 뭡니까? 한 3, 4일 내에는 올라줘야 오른다라는 느낌을 받으시잖아요. 그런 종목은 많이 없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여튼 돈을 벌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잘 명심하시고 여유 있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빠질 때도 종목 추천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그런 데에 있어요. 어쨌든 이걸 하지 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자본금이 줄어들고 자신감이 하락하면서 이제 올라올 때 못 먹고 금방 자르고 또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끝에 올라타기 했다가 이제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물량에 당하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그런 본인들의 또 특히 저의 뭐 하여튼 주변 사람들 많이 그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치고 빠지기를 잘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 시장의 펀더멘탈 큰 흐름이었고 제가 너무 잘 준비를 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고 하실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어쨌든 오늘 새로 나온 이슈는 일본에 지금 방문 중이죠, 트럼프가. 그래서 뭐 중국 얘기를 안 할 수 없었을 텐데 일단 머지않은 장래에 무역 합의를 타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또 희망을 툭 던져놓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저의 보물입니다. 제도권 증시 노트는 하루 종일 준비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외인이 3일 연속으로 순매도, 그리고 기관 3일 연속 순매수. 지금 엄청난 공방이에요. 아주 뒤에 규모를 보시겠지만 엄청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아요. 한쪽이 찌그러지면 어떤 방향이 좀 정해진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한국에는 지표가 있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5월 달에 이제 한 달 만에 재차 100 밑으로 하회했습니다. 한국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에는 업종별로 보면 오늘 티슈진이 이제 인보사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었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 전반적으로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는 종목들이 몇몇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아주 뚜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그런 모습인데 같이 움직이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되게 좋은 편한 장이었어요. 이 업종 자체가 움직인다는 거는 정말 큰 하늘이 주신 기회거든요. 이거 업종 큰 주식시장 중에 하나, 두 개 종목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런 장사에서는 돈 버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묶어서 조금씩 올라가고 묶어서 조금씩 빠지고 이러면은 개 중에 튀는 애들이 있거든요. 개 중에 못 올라간 애들.
그런 애들을 잘 또 보는 게 우리 방송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때 가장 제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갈 놈은 가고 못 갈 놈은 못 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렇다고 뭐 악재가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트럼프가 북한까지 언급하면서 경협주도 조금씩 부각되는 모습이고, 외인이 반도체로 오늘 4천억 원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매도가 여기에서 나오면서 다른 업종들은 그래도 선방을 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기관이 반도체를 그 외인 물량을 많이 받는 모습이 있었고, 자동차 업종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어저께 또 말씀드렸던 게 다 괜찮았어요. 정책적인 영향을 받는 수소차, 그 다음에 5G 17%나 올랐고, 종목은 뒤에 나옵니다. 빅메모리 쪽에도 6%. 우리 다 봤던 업종들이죠. 그리고 추천주의 흐름도 한번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이 증시를 그래도 제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펀더멘탈이 바뀐 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또 지나치게 낙관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은 반드시 컴퓨터 앞에 써놓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중국 증시가 오늘 아까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힘입어서 일단은 장중에 1%까지는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익 모멘텀이 안 되는, 한국만 이익 모멘텀이 안 돼요. 그래서 주가 반등이 한국은 제한적이었다. 자, 오늘 이후에는 또 새로운 모멘텀이 나옵니다. 이제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을 앞두고 있죠. 한국만 또 여전히 조정받는 모습이었고, 한국의 어쨌든 그 MSCI 편입 비중을 많이 낮추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걸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게 미중 무역 긍정적인 합의입니다. 이 부분이 공방이 이제 어느 쪽이 힘이 센지가 사실 시장의 방향을 조금 정해줄 것 같고요. 중국은 이제 공업 이익 지표가 3% 정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흐름이 눈에 들어오시죠? 이렇게 해놓고요. 자, 오늘 5G가 아주 엄청난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이제 사실은 워낙 5G 많이 해서 이게 뭐 정확히 어떤 건지, 어떤 수준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서진 시스템하고 KMW 아시죠? 제가 차트를 깜빡하고 빼먹었어요. 근데 서진 시스템이 오늘 장중에 한 4, 5%, 그 다음에 KMW가 17% 올랐다가 막판에 20% 넘게 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뒤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기해서 한 번 더 할게요. 이게 분명히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5G, 5세대 이동통신이죠. 5 제너레이션. 최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4세대보다도 20배가 빠르다. 그래서 뭐 처리 용량도 100배가 많다. 속도적인 측면만 가지고 왔어요. 속도적인 측면이 가장 눈에 띄기 때문에, 그리고 뭐 보안이나 사물 인터넷 같은 여러 가지의 기술의 근간이 되는 기술입니다. 어쨌든 5G에 대해서 분석할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죠. 지금 갤럭시 S10 5G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터진다. 오히려 LTE로 쓰고 있다. 그리고 보조금도 엄청 지급을 해주면서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큰 사이클에 일단 초입 단계죠. 초입 단계. 성장통을 겪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주요 통신 장비 업종 오늘 엄청나게 오른 부분들도 요거 때문이에요. 영업이익이 214%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도 독보적으로 통신 장비 업종이 눈에 띄는 모습이고, 기본적으로도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서 2020년에 52개 국가가 이 5G를 어떤 국가의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메가트렌드라고 적어놨고요. 글로벌 시장 전체의 그 규모 자체도 1230억 달러, 1230억에다가 000 더 붙이면 되겠죠. 엄청난 숫자고, 이 숫자의 규모는 18년 대비해서도 3배 이상 큰 아주 엄청난 규모로, 중국도 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키우겠다라는 이 엄청난 요 한 장만 보셔도 사실은 5G가 그냥 5G가 아니구나, 이게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워낙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큰 트렌드구나 라는 부분들 인식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 글로벌 시장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제가 워낙 지금 앞에 좋게 말씀을 드리고 좋은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로와 일단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유럽 지수도 큰 변화 없이 거래량 작은 와중에 지금 한 10시 조금 덜 된 시간입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고점 찍은 이후에 약간 주춤하고 있는, 약간 눈치 보기를 하고 있어요. 큰 이벤트들을 많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어저께 휴장 이후로 오늘 조금 거의 변동이 없죠. 3일 연속으로 가로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긍정적인 것은 중국이, 그동안 많이 빠졌던 중국이 반등의 신호를 조금씩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중 1% 상승했지만 막판에 0.6%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급등했었죠. 환율 건들지 마라 하면서 중국이 가만히 있으니까 또 일부 조정받는 모습이고, 우리나라 원화도 마찬가지예요. 조정받으면서 1185원까지는 일부 하락해준 모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증시가 버티고 있어요. 일단 하락해줬기 때문에. 증시가 2048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도지 아닌 도지를 계속해서 그리고 있어요. 추세 반등의 신호인데, 원래 도지가 빠졌을 때 도지가 더 신뢰도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도지 한번 지켜보시고, 이 도지의 근간, 도지를 희망을 갖게 되는 근간은 말씀드렸던 200월봉의 끄트머리에 닿아 있는 2020선입니다. 2020선에서 분명히 저는 한 번의 기회가 있다고 봐요. 근데 2020선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2020까지 올지 안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2040에서 2020 사이에서 저점에서 잘 잡는 그런 종목에 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하락할 때 잡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코스닥은 오늘 통신 장비 업종에서 많이 올라서 1.9%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저께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에서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에 눈에 띄는 모습, 그 다음에 다 전멸이지만 통신 그리고 의약품 쪽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왠지 괜찮을 것 같다. 이게 왠지 괜찮을 것 같다는 이유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저점을 무너지면서도 공매도가 많이 줄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고무적이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펀더멘탈이 바뀐 게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로 오늘 28일 오늘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가져왔어요. 자금을 다른 데보다도 눈에 띄게 많이 가지고 왔죠. 외국인 쪽이 이쪽이거든요. 외국인 쪽이 들어온 자금을 가지고 싼돈을 가지고 온 부분이 바로 의약품 쪽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전기전자 업종에 엄청난 수급 공방이 있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힘을 합쳐서 기관과 좀 물량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신 없었어요. 이것만 봐도 4천억 원씩 공방이 지속됐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힘든 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저께 2천억 원 규모로 매도를 했었고요. 기관은 2천억 원 규모로 마찬가지로 매수를 하면서 공방을 이틀째 이어갔었고, 오늘 7천억 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관이 개인과 힘을 합쳐서 약 7천억 원 또 매수를 해주고, 그 장이 버티고 있어요. 보합 그 도지를 그리면서 아래 위로 몸통이 꼬리가 긴 그 차트를 그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시장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우리 증시에서도 보여주기 때문에 잘 참고해 보시고, 이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막판에 좀 변동성이 심했다라는 부분이고, 전기전자 업종에서 유별나게 또 많이 빠졌던 부분들, 외국인들이 거의 많이 빼가는 모습인데 기관들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 의약품 쪽에도 개인들이 많이 팔았지만, 개인들은 오늘 티슈진 때문에 난리 났었어요. 티슈진이 하한가 VI 걸리면서 장이 종료돼서 뒤에는 보진 않았지만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사실 저는 안 들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들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나 말씀 없으셔서 저는 그냥 넘어가고요. 어떤 종목들을 담았나 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 결과적으로는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렇죠. 기관이 큰 물량을 들고 들어오면서 잡주를 사진 않았겠죠. 그러면서 NC소프트와 모비스, 이렇게 LG전자, 네이버,
포스코, 우리 상위주에 있던 것들이, 외국인들이 상위주에 있던 단골 손님들이 오늘 기관들이 다 싹쓸이해 가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외국인은 제가 보는 종목들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셀트리온, 그 다음에 한진칼, LG전자, KMW, 인버스는 뭐 그 헤지 차원에서 들고 있는 거고요. 이게 트레이딩 전략 중에 하나인데, 인덱스 있잖아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경우에 하나는 오를 때 수익이 나고 하나는 빠질 때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두 개를 같이 삽니다. 같이 사요. 그럼 어쨌든 포트가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뭐 1%, 2% 아니면 뭐 조금 비중을 한쪽에 무게를 더 실었다면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들고 있다가 플러스 나는 부분은 청산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난 부분만 있겠죠. 얘는 언젠가는 이렇게 돌면서 올라오겠죠. 그때 파는 전략도 있어요. 이거는 선물 매도 매수할 때 많이 쓰는 전략이긴 한데, 이 전략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재미삼아서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사이클이잖아요. 어쨌든 사이클. 동시에 두 개를 들고 있다가 한쪽이 당연히 이익이 나겠죠. 이렇게만 계속 가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익 나는 부분을 먼저 청산을 하고 마이너스 난 부분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올라올 때 팔면은 결과적으로 이만큼의 수익은 챙기는, 쓸데없는 소리를 해봤고요. 자, 이거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5월 관심 종목이라고 제목을 대충 적었고, 오늘 제가 장 중에 하루 종일 장을 보면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 종목을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던 거.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있죠. 결국에 시젠, 200일선에 추천드렸던 시젠, 그 다음에 결국에 테크윙이었고요. 결국에 메커스였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대표적인 주자들이라고 많이 방송에서 언급드렸고, 우리 GS건설은 선방하는 모습, 그 다음에 추천주 KD이니시스 아시죠? NHN 한국사이버결제 아주 오늘 대박 났어요. 기다리면 믿고 기다려주신 분들한테 조금 보답을 해드릴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현대오토에버랑 현대차 모비스, 만도 SL 이 시리즈들은 환율과 정책 수혜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고, 나스 시리즈는 일단은 수익 실현입니다. 많이 올랐을 거예요. 이 KM과 서진을 어저께 제가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레포트를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말 빼먹은 게 셀트리온과 펀더멘탈이 같아요. 셀트리온도 급락을 했을 때 제가 펀더멘탈이 바뀐 게 없다, 아주 내용이 바뀐 게 없고 수급적인 측면이다. 근데 KM과 서진은 제가 매도 권유를 드리진 않았지만 분명히 펀더멘탈이 같았을 때 사실은 빠졌을 때가 기회였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어저께 그 말씀 빼먹었어요. 하루 종일 이 부분이 찝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좋아하는 회사고 둘이 원투펀치 역할을 해주는데 실적도 잘 나오고 저가 매수의 기회였는데, 사실은 오늘부터는 이제 남의 영역이 돼버렸어요. 이제부터는 알아서 매도하셔야 됩니다. 20% 오른 종목을 계속해서 오른다고 가기는 조금 힘들죠, 아무래도.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수익 실현하는 구간으로 접어드셨으면 좋겠고요. HLB는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HLB. 그 다음에 우리 LG디스플레이 3전 하이닉스도 외국인이 쌈짓돈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미리 들어가 있다가 들어오면 팔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이 받쳐준다면 가장 먼저 올라올 3인방이고요. 저가 매수 유효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2050선. 아직까지는 펀더멘탈이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장을 낙관적으로 보지는 말자라고 제가 이렇게 장중에 써놓습니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방송하는 거거든요. 시장 정리하면서. 그래서 뒤에 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에요. 정말 기가 막혀요. 어저께 딱 급락했을 때 이제 말씀드렸죠. 펀더멘탈이 바뀐 게 없다 하면서 오늘 6%, 6.9% 심지어 고점에서 끝났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요. 셀트리온과 2020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하나씩 그 바이오 시밀러를 런칭 목표로 하고 있다. 30년까지. 그래서 하반기에 FDA 승인을 획득한 트룩시마, 허주마 있고, 유럽 의약품청의 허가 절차 중인 램시마 SC. 램시마 SC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램시마하고 램시마 SC를 세트로 묶어서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펀더멘탈입니다. 어마어마한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주목해서 이제 유럽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단계 이제 레벨업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2021년에도 이런 게 있고, 공장 규모들도 이렇게 잘 확보가 돼 있어서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어저께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수급적으로 문제가 있었었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반사이익 제약바이오 악재를 하나 떨어내면서 이제 티슈진이 재물로 삼고 나머지 바이오 업종들은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5.1%, 워낙 저점이었고요. 워낙 차트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젠 200에선 추천드린 이후에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200에서는 진리인 것 같아요. 200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또 따라잡는 거 말고요. 이거는 사실 이런 게 200에선이 중요하다. 제가 맨날 200에선만 보여드리는 이유도 요겁니다. 이것만 투자하셔도 손실 안 날 것 같아요. 현대차 마찬가지고요. 현대차도 지금 완전 추천드린 이후로 3일 연속 급등입니다. 이게 정부 정책하고 환율하고 워낙 잘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고가를 뚫고 올라가기는 사실 힘들어요. 지금 시장에서. 그렇지만 한 번 더 베팅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은 매우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합니다. 늦었죠. 또 얘기했지 하면서 따라잡지 마시고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기다리셔도 돼요. 이게 또 뭐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SL 어저께 많이 오른 이후로 오늘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SL이 안 올랐기 때문에 또 만도가 오르고 세트예요. 세트. 현대차 SL 만도는 같이 보시면 됩니다. 세트 제가 좋아하죠. 업종끼리 묶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그 정책 테마는 결국에는 테크윙이 주도할 것 같아요. 200에선 터치한 이후로 정말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6.5% 오르면서 기다린 또 보람이 있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요. 테크윙은 워낙 실적이 좋고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회사고 5G가 올라오면 사실 메커스가 올라와야 돼요. 메커스가 오늘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바닥권을 잘 다지고 있는 200일선과 120일이 붙어 있어요. 아주 좋은 구간입니다. 이럴 때는. 근데 뭐 워낙 거래량이 좀 작은 종목이라서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자, 그리고 KG 이니시스입니다. KG 이니시스 또 동부제철 또 유상전자 얘기 이후로 급락했었고 제가 사이버 결제 NH 한국 사이버 결제와 더불어서 같이 묶어서 분명히 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 쪽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다 말씀드린 이후로 거의 뭐 바닥 대비해서 한 20% 가까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제 수익 실현하기에는 애매하죠. 이게 정말 이때가 제일 애매해요. 이게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장은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5%나 올라가는데 또 오를까 싶기도 하고 근데 정말 잘하시는 방법은 안 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5%나 올라서 사실은 수익 나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따로 별표 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발 이번에는 좀 칭찬을 좀 듣고 싶습니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두 개 말씀드렸고 200에선과 120에선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개 묶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KG 이니시스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회사 규모가. 우리 GS건설은 효자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종목 잘 고른 것 같아요. 해외 모멘텀 수주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살아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호재로 거래량까지 늘어주면서 아주 기대를 계속 하게 만드는 또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 얘도 계속 홀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거의 뭐 한 10% 넘게 10%까지는 아닌가요? 한 6, 7% 이상은 다 수익 나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서. NC소프트 게임 쪽에 이제 또 규제 때문에 시끄럽죠. 이게 반대하는 그 게임 규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과 게임 반대를 해야 되는 입장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대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논리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규제를 바로 한국에 도입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삼는 그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NC소프트가 일단 수급적으로는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나쁘게 보진 않아요. 200에선을 기점으로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무조건 차트에 붙어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또 상황을 또 봐야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조화롭게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삼성전기는 그런 거 없어요. 대신에 95,000원에 그냥 묻지마 매수입니다. 안 빠지고 있죠.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봐도요. LG화학도 33만원 묻지마 매수입니다. 안 빠지고 있어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도 환율 정책의 최대 수혜주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많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지금 주가 하락은 너무나 과도하고 너무나 가혹합니다. LG 디스플레이도 반등하면서 환율이 지금 1200원 가까이 와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매출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그다음에 2분기 실적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기대해볼 만한 종목이고, 통신 미디어의 나스미디어 2분기가 전통적인 성수기라고 이제 요거까지만 맨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이노션은 제가 추천드렸고 인크로스랑 나스미디어 에코마케팅 3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새 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제이 콘텐트리도 꽤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제이 콘텐트리는 제가 이제 유튜브 처음 할 때 4,000원에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5, 6,000원 하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 방송 한번 보시면 웃길 거예요. 제가 제이 콘텐츠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유튜브 작년 11월에 처음 할 때 아마 제가 했던 4,000원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재미있었습니다. 그때는 방송을 이렇게 잘 하지 못했어요. 한번 재미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 광고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많이 올랐었고, 매도 권유한 이후로 3일 연속 하락했고 오늘도 빠졌어요. 4일 연속 하락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200일선. 워낙 골이 깊었던 종목이고요.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일단은 200일선에 한번 쉬었다 가는 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또 기회가 또 오겠죠. 이게 부딪혔다고 해서 이렇게 빠지진 않을 거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조금 피곤해지기 때문에 요 애매한 구간에서 종목을 보는 것보다는 이제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보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이 HLB 같은 거요. 오늘따라 좀 방송이 무르르듯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장이 오르니까 또 이런 것 같습니다. HLB도 핵심 추천주 중에 하나입니다.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 오늘 그 시젠 ABL 바이오 제가 보는 종목들이 조금 올라줘서 기분은 좋은데, 일단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 고점까지 또 금방 올라오는 모습이고, HLB 올라오는 거는 일단 공매도가 빠졌어요. 그래서 공매도가 빠진 모습이 역시나 조금 시장에 가장 눈에 띄는 지표잖아요. 공매도가 급격하게 줄었다는 내용들이.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여태까지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갑자기 추가시킨 게 아니라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래도 아직 애매하게 못 잡았다, 아니면 지켜만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심스럽게 실리콘웍스를 한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잘 보시면 또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차트상으로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한두 개의 봉이 더 보였으면 좋겠어요. 한두 개의 봉이. 그래도 하회하면서 바로 반등을 못 해줬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한두 개의 봉이 조금 올라온다면, 예를 들면은 여기는 안 빠졌고 여기 올라오면서 한두 개의 봉이 조금 이제 모양을 보여줬죠.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리콘웍스는 펀더멘탈 자체도 너무 좋다. 1분기의 실적이 기저효과로 LCD가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달러 오를 때 분명히 효과가 있고, 중국 정부의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가격적인 부담이 많이 낮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실리콘웍스를 실적 측면에서도 많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KG 제네시스를 추천드렸을 때, 이렇게 급락했을 때 추천드리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성전자 단기적인 이슈, 그 다음에 최근 트렌드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이렇게 많이 좋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사이버 결제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시장이 또 올라올 때는 또 보란듯이 무섭게 또 올라와 주죠.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말을 30분 동안 쉬지 않고 빨리 했더니 어지러워가지고, 아무튼 좋은 흐름이 지속되길 바랄 뿐입니다. 2020을 저점으로 보시고 빠지면은 또 그땐 손절하시면 되죠. 너무 조심스럽게 보는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낮은 종목들은, 낮게 있는 종목들은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